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품은 어디서 구하지? 정말 위탁으로도 수익이 날까?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농산물은 뭘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마케터 데이비드 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농산물 위탁 판매입니다. 상품 3개로 월 100만원 벌기, 농산물 위탁 판매. 시작은 영상 하나로 핵심만 꼭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은 실제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이 구조만 이해하면 실전 감각으로 다룰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위탁 판매의 구조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매 업체를 먼저 찾아가지고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도매 요청을 찾기 위해서는 산지 농가와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고, 도매를 운영하는 사이트, 농라 카페라던가 여러 가지 벤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일 접근하기 쉬우신 방법은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것은 이제 농라 카페라고요. 카페에서 이제 소싱을 하는 방법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셀러 분들이 내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내 물건을 이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상세 페이지나 메인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직접 스토어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최소 주문 수량이 얼마인지, 얼마만큼의 주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큼인지 연락을 해서 저희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쉽게 연락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일을 먼저 보내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물론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쪽에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프로필을 어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농가 위탁을 올리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프로필이 화려하거나 어떤 리뷰가 많은 셀러들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물건을 올려만 달라, 이런 셀러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셀러분들을 잘 컨택하셔서 상품을 업로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을 좀 잘 살려보는 겁니다.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쭉 올려가지고요. 리뷰도 많이 쌓아보시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꾸며가지고 이거를 남들과 다르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썸네일을 한번 바꿔본다거나,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를 좀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내 브랜드, 농산물 브랜드로 유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소싱 이제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요. 위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상한 상품을 받아가지고 뿌려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은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거의 상품에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소비자처럼 한번 샘플을 한번 구매를 해보는 겁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신선도는 어떤지, 계절성은 좀 어떨지, 그리고 검색량 대비 경쟁자 수는 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참외는 검색량은 높지만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카라형처럼 검색량은 적당하고 경쟁자가 적은 이제 틈새 상품을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 상품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막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마다 느끼는 감각이 또 다르고 느끼는 반응이 또 다르고, 그리고 어떤 분은 물렁물렁한 참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좀 딱딱한 좀 덜 익은 참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도 덜 익은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많이 후숙된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을 좀 샘플링을 받아봐가지고 내가 이 상품을 봤을 때 이게 달달해야지 맛있을까? 아니면 조금 덜 익어야지 맛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품마다 다 다르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쌓으시려면 내가 샘플을 받아보고 직접 만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일단은 샘플 한번 시켜서 내가 이게 어떤 게 맞을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올려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상품을 업로드 해가지고 판매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번째는요,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판단법입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을 보셔가지고요, 시즌별, 키워드별, 연령대별 이런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검색 광고 아래쪽에 광고 도구가 있습니다. 광고 도구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을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시즌별로, 그리고 월별로, 그러니까 월별로라고 한다면은 이제 작년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작년에는 얼만큼의 판매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확인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나 쿠팡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해당 키워드의 상품 등록수를 보시고, 그리고 리뷰 개수를 보시고, 상품의 등록일이 언젠지, 최신성, 리뷰 개수, 그리고 상품 등록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등록수는 적고 검색량이 유지된다. 이건 바로 진입 타이밍입니다. 요거를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광고 같은 경우는, 농산물 광고는 고객이 자주 찾는 상품을 자주 노출시키는 게 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저희 셀러들끼리는 미끼 상품이라 하죠. 좀 렴하지만 개수가 많고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라던가 단가가 좀 저렴한 것들 있죠. 바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검색량이 높고 단가가 적고 내가 최저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내 스토어에 막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를 돌리면 성과가 좀 많이 나옵니다. 광고 성과의 본질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요. 사과나 딸기처럼 무조건 키워드 값이 높은 상품만 좀 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미끼 상품이 한 거래처만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 딸기를 올렸다가 상품 자체가 너무 좋아서 반응이 좋았어요. 판매가 많이 됐는데 이 거래처에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그 사이트의 신뢰도를 쌓고 리뷰를 쌓고 그리고 단골 고객이 생겼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농산물의 특성상 좀 판매가 많이 되면은 어떤 거래처들은 좀 상품이 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많이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네, 이래서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만을 노리지 마시고요. 내가 상품을 올렸을 때 다른 대체 셀러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소싱의 핵심은 트렌드와 틈새 전략과 실수요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상반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너가 트래픽이 많은 상품을 올려서 미끼 상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냐?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말에 뭐냐면요. 트래픽이 높은 상품을 올리되 수급이 가능한, 수급이 여러 군데에서 수급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서 또 다시 올릴 수 있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또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요약, 오늘의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을 요약을 드리자면, 소싱의 핵심은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과, 그리고 무조건 잘 팔리는 상품이 치열한 품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틈새 상품을 좀 노려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참외라던가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보다는 다른 상품들, 카라양처럼 이렇게 경쟁 강도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야 된다. 틈새 시장을 좀 노려라. 그리고 실수요가 얼마큼 있는지, 리뷰, 댓글, 그리고 판매량, 그리고 트렌드를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벤더 플랫폼, 농라라던가 아니면 워럭도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이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최적입니다. 그 상품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야 되지, 광고의 성과가 따라오고, 그리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3개 정도만 잘 소싱을 해도요, 월 100만 원 수익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 영상은 단지 농산물 판매를 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접근을 하고 그 효율적인 광고를 세팅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품이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전 감각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한 개의 농산물로 네이버 식품 분야 1등을 찍는 셀러분들을 컨설팅 해봤고요. 쿠팡 광고 성과는 수치로 증명하면서 카테고리 가이드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10년차 마케터 데이비드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